지난 금요일 HLB는 1.41% 상승하며 조정 하루 만에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3.71%로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 제약 섹터는 무려 6.32%나 급등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11월 마지막 거래일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이며 1.51%나 하락했기 때문에 3.71% 상승한 코스닥 지수의 강세가 더욱 도드라진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권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하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는데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압도적인 상승률로 강세를 견인한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급등세는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이 코스닥 시장에 집중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이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연기금의 비중 확대 및 세제 지원 등 구체적인 부양책이 언론을 통해 거론되자 코스닥 시장으로 급격하게 수급이 쏠리면서 상승 모멘텀을 더욱 가중시킨 모습입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권에 포진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폭발적인 상승 탄력으로 지수 강세를 견인하였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지수 전반으로 확산되며 강세장이 연출된 모습입니다.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연말 연초에는 제약 섹터가 특수가 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1월 제약 섹터 상승률이 이미 지수를 압도한 상황에서 12월을 앞둔 마지막 거래일에 호재를 동반한 급등이 나와주며 그동안 강조드렸던 제약 섹터의 랠리 가능성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를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다면 차기 연준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케빈 해싯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트럼프 금리 정책에 보조를 맞추며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케빈 해싯이 아니더라도 차기 연준의장은 트럼프 입맛에 맞는 비둘기파가 낙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금리 민감주인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과 금리 인하 수혜를 추가로 지원받으며 당분간 시장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는 HLB 외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출양파 멤버십에서는 조선 섹터와 AI 관련 섹터와 함께 제약바이오 종목을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변곡점마다 고점 익절과 저점 재매수를 꾸준히 반복하면서 압도적인 투자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출양파 멤버십의 현재 제약바이오 보유 종목을 참고하신다면 2026년까지 제약바이오 섹터 강세를 이끌 주도주에 대해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HLB에만 투자하는 분들은 관심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에 대한 매수 포인트와 상승 모멘텀은 영상 후반에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9.1% 급락으로 우려를 낳았던 HLB는 이번 주는 4.45% 반등에 성공하며 급락의 충격을 딛고 추세 전환의 발판을 마련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5.64% 상승했고 코스닥 제약 섹터는 4.21% 상승했기 때문에 주간으로는 지수와 섹터의 동조화된 모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 반등은 금융투자를 위시한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한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BCLC 등재 이슈를 대형 호재로 인식하는 등 한 달여 동안 소소한 재료에도 적극적으로 베팅한 모습이었는데 주가가 지지부진하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지속하자 매수 열기가 급격하게 감소된 모습입니다. 공매도 공세 강화 속에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으며 기관 수급을 주도한 금융투자가 6월 4일 이후 6개월여 만에 최대치인 12만 7천 주를 순매수하며 공매도 공세를 효과적으로 견제한 모습입니다. 10월 말부터 개인들의 수급이 급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개인이 수급을 주도하게 되면 공매도 세력은 물론이고 상방 세력 또한 개인 물량을 털어낸 후에 반등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개인들이 압도적인 수급 우위를 보이자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며 상방 세력들의 방조 속에 공매도 공세가 급증하며 주가 약세를 견인한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최근 개인이 수급을 주도한 것이 지난주 주가가 9.1%나 급락한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주가 급락으로 개인들의 매수 열기가 급감한 것이 이번 주 4.45% 반등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포나 공매도 세력이 개인들의 심리를 교란하고 멘탈을 흔드는 것은 당장의 물량을 털어내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더 큰 목적은 잠재적 매도대기 물량인 오버행 물량을 조기에 소화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력들이 상하방으로 주가를 흔들어대면 언제 또다시 하락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자연스럽게 학습된 개인들은 주가가 기술적 반등만 보여도 본전 심리에 의해 조기에 매도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렇듯 심약개미들의 조기 이탈은 주가 상승 시 걸림돌이 되는 악성 매물대를 가볍게 만들어주기도 하며 공매도 세력의 쇼커버링이나 상방 세력의 매집 비용을 낮추는 환경을 조성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포나 공매도 세력들은 상호 간의 이해가 일치하며 일시적으로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패턴과 메커니즘은 대세 상승을 얼마 앞두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교란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파동을 과도하게 우려하기보다는 변곡점마다 추가 매수 포인트를 찾는 전략이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는 유용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 출향파 채널은 대바닥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쌍바닥 자리를 정확하게 포착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공유해드렸으며 단기 고점 또한 두 개의 라인을 제시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출향파가 바닥이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주가가 대세 상승을 시작하였으며 단기 고점으로 제시한 구간에서 정확하게 고점을 찍고 추세 반락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정교한 분석이었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는 적절한 취사 선택을 통해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앞으로도 출향파가 제시하는 핵심 포인트를 꾸준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는 43,800원 부근의 중하급 지지라인이 자리하고 있으며 해당 위치는 이전에 접전을 벌였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추가 접전을 벌인 후에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해드렸습니다. 또한 아래로는 42,750원과 41,250원 자리의 중급 수준의 강한 지지선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압박을 가하더라도 허무하게 붕괴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이처럼 43,800원 자리의 지지력이 나름 견고한 상황에서 바로 밑에 중급 수준의 강한 지지력이 중첩된 채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격히 하락하던 주가에 브레이크가 걸렸으며 해당 위치에서 추세 반전이 나와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멤버십 회원방에서는 단기 반등 포인트와 관련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안내드리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해당 부분에 주시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하는 HLB 분석 내용은 대부분 다음날 개장 전에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지만 일부 내용들은 멤버십 회원방과의 형평성으로 즉시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금일 말씀드리는 반등 포인트가 이와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1월 21일 주가가 3.13%나 하락했을 당시 멤버십 회원방에서 분석해드리는 HLB 마감 코멘트의 일부입니다. 최근 6거래일 동안 주가가 급격히 조정받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크지 않았으며 주가가 눌렸을 때 저점에서 매집 혹은 쇼커버링 흔적이 포착되는 기술적 다이버전스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렸습니다. 다음 거래일 역시 길쭉한 음봉으로 추가 하락했을 때에도 해당 신호를 다시 한번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다이버전스의 공매도가 개입된 흔적을 짚어드리면서 특정 창구에서 상환 매수세를 보이면 다른 창구에서는 공매도 공세를 강화하는 방식의 교란작전 사례를 첨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공매도 세력들이 표면적으로는 강하게 하방 포지션을 유지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포지션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내심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추정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9월 말 쌍바닥을 포착했을 때에도 기술적 다이버전스 등 유사한 패턴이 확인됐었기 때문에 바닥 구간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었는데 당시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기는 했지만 의미 있는 신호가 또다시 나와주었기 때문에 해당 패턴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렸으며 관련 내용은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공유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주가가 반등하고 나서 뒤늦게 사후 해석한 것이 아니라 11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5% 가까이 추가 하락하는 등 급격하게 낙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반등 가능성을 포착해드렸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9월 말 바닥 신호와 마찬가지로 해당 신호가 포착된 이후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와주었다는 점에서 출향파 차트 분석의 유효성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바닥을 포착했을 때보다는 신호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돌발 악재가 없어야 추세 반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는 대체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세를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46,500원은 2차 CRL 직후 하한가 자리였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교차할 때마다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해드렸는데 실제로 해당 구간을 쉽게 지나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접전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외 매매 타점은 지난 영상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이번에는 재신청 지연 이슈와 연계하여 추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HLB는 바닥을 찍고 급격한 반등이 나왔지만 추세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깊은 조정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경영진이 언급했던 재신청 관련 타임라인이 지속적으로 어긋나면서 시장의 피로감과 신뢰 저하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1일 2차 CRL 수령 당시 주가가 하한가로 직행하자 진 회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빠르면 5월 재신청과 7월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며 시장의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그러나 5월은 물론이고 7월 재신청도 불가능해지자 8월에 열린 주주간담회에서는 2025년 안에 재신청한다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이 되자 이번에는 엘레바 대표가 나서서 또다시 계획 변경을 알렸습니다. 엘레바 대표는 12월 재신청을 기대한다고 하면서도 항서제약이 빠른 허가보다는 완벽한 허가를 위해 충분한 준비 시간을 요청한 바 있으며 그 완벽한 준비 시기가 12월 말이나 1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로 연내 재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피력하며 실망감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수요일인 11월 26일에는 서울바이오허브 행사에서 HLB 남경숙 상무가 간암신약 재신청을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연내 재신청이 어렵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승인 시기를 2026년이라고만 언급했는데 승인 시점을 분기나 최소 상하반기로도 특정짓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언급한 점 또한 다소 우려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측이 재신청 일정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사측이 그동안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왔거나 약속이 어긋났더라도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주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해왔다면 특별히 우려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된 약속 지연과 소통 부재로 주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간암 재신청 관련 남상무의 이번 발언은 더욱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초 시장이 기대했던 연내 승인은 물론이고 연내 재신청조차 물 건너간 상황이며 재신청 일정이 지연되고 불투명해지면서 실망 매물과 불확실성이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부터 사측의 내부 정보에 밝았던 주포는 이러한 재신청 지연 정보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이들이 적극적으로 주가 부양에 나서지 않는 주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진 회장은 두 차례나 예측이 빗나간 만큼 그동안의 발언에 대해 주주들에게 관련 입장을 밝히고 현재 진행 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1월 말에서 12월 초에는 간암 재신청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1월 말 들어 주가가 반등하기는 했지만 연내 재신청이 물 건너간 분위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재신청 기대감보다는 차트로 느껴지는 기술적 반등 포인트에 주목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량파 채널이 직관적인 그래프로 정리한 차트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의 행보와 차주의 흐름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2차 CRL 이후 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HLB만 2차 CRL 당시 하한가 자리를 소폭 상회했으며 나머지 종목들은 해당 구간을 하회하며 약세를 지속한 모습입니다. 다만 지난주부터 파나진을 제외하고 일제히 반등이 나와주었다는 점에서 추세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11월 26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736만 주를 기록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한 모습입니다. 한 주간 HLB의 신규 대차 물량은 889억 원이며 대차 상환 물량은 631억 원입니다. 최근 한 달간 신규 대차 물량은 6,525억 원이며 대차 상환 물량은 6,364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차 잔고는 6,901억 원으로 급격히 감소하다가 소폭 증가한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닥으로 급격히 수급이 쏠리면서 코스피는 글로벌 주요 증시 중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였으며 코스닥은 호재가 겹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이 끝나고 열린 미증시는 차기 연준의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추가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글로벌 주요 증시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닥이 주간 상승률에서도 우위를 점한 모습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연간 동향을 보면 2025년 들어 코스피가 63.5% 상승으로 최근 적지 않게 조정을 보였음에도 여전히 최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코스닥은 34.4% 상승으로 2위 자리를 유지한 모습입니다. 2024년 이후로 보면 코스피가 48.4% 상승으로 중상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코스닥 상승률은 5.38%로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코스닥 증시 부양책과 금리 인하 기대감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코스닥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큰손들이 지수와 주가를 흔들면서 지난주 개인들의 매수세가 급격히 감소한 모습이며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수세로 수급 공백을 채워준 모습입니다. 다만 월간 수급은 여전히 개인들의 매수세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개인 물량이 추가로 이탈될 때까지 코스피는 추가 변동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멤버십 추천 종목의 2025년 합산 수익률입니다.
2025년 현재 보유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3,089%로 증가하며 여전히 견조한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5년 익절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7,295%로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보유 종목과 익절 마감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21,384%로 지난주 대비 증가하며 역대급 투자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손실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3,716%입니다. 수익률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지수의 향방을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주도주를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추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 증시와 다르게 주식 분석가의 수익률 검증 시스템이 미비한 우리 증시에서는 대다수의 주식 분석가들이 추천 후 예후가 좋지 못한 것은 뒤로 숨겨 함구하며 예후가 좋은 추천 사례만 과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출향파 채널이 주기적으로 확인해보고 있지만 추천 종목의 매매일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받는 경우는 아직까지 출향파 채널 외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분석가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향파 채널은 추천 당일의 영상과 매매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공개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제시한 대로만 잘 따라주신다면 지금 보셨던 수익률은 여러분의 투자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억 원으로 8억 원 만들기 수익 금액은 1,692만 원으로 지난주 대비 크게 증가한 모습입니다. 업황이 긍정적인 종목 위주로 구성했기 때문에 제시한 대로 대응하신다면 적지 않은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추가 추천할 예정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장전 코멘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만족할 만한 투자 성과를 보여드린다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6년에 기대되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멤버십 추천 종목을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멤버십에서는 고점 부분익절과 저점 재매수를 꾸준히 반복하면서 압도적인 투자 성과를 기록하고 있지만 멤버십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금일 안내드리는 주도 종목을 중장기로 보유하신다면 적지 않은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수익난 종목만 선별해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거래 중인 모든 제약바이오 종목을 안내드린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D 파마텍은 비만 치료제 최선 호주로 진입하여 2025년 현재까지 540.6%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짧게 요약해드렸으니 영상을 잠시 정지하시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파마리서치는 리쥬란 등 톡신 관련 최선 호주로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만 현재까지 430.1%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현재 기준 탑픽 종목 중에 하나이며 현재까지 396%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한 머크의 키트루다 SC 상업화 개시로 조 단위의 로열티 수령이 현실화되었으며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보너스가 될 것입니다. ABL 바이오 또한 탑픽 종목 중에 하나이며 현재까지 374.7%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 수출로 급등이 나왔는데 뇌질환 및 항암 분야에서 빅파마들의 기술 이전 수요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또한 탑픽 종목으로 꾸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86.4%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로 누적된 마일스톤이 실적으로 찍히면서 펀더멘털과 모멘텀을 모두 갖춘 종목으로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기술 수출한 이뮤노반트의 임상 데이터가 곧 기업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220%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의 압도적인 임상 결과가 상승 모멘텀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현재까지 165.3%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사제를 먹는 약으로 바꿔주는 제형 변경 기술에 대한 글로벌 빅파마의 니즈가 크기 때문에 본계약 체결 시 밸류에이션의 재평가가 기대됩니다. HK이노에는 145.4%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산 신약 K캡의 미국 FDA 품목 허가 및 파트너사를 통한 시장 진출이 임박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보로노이는 109.9%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AI 기반 신약 개발의 효율성과 독보적인 분자 설계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뇌 투과율이 높은 폐암 신약 임상 데이터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릭스는 9월부터 진입했지만 짧은 기간 급등이 나와주며 현재 수익률이 91.2%로 적지 않은 편입니다. RNA 간섭 플랫폼을 통해 비만과 탈모 치료제 개발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역시나 2026년 기술 이전 가능성이 큰 기업입니다. 파미셀은 10월부터 편입했지만 55.4% 수익으로 견조한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시장 팽창에 따른 원료의약품 수요 급증의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한양행과 한미약품과 메디포스트도 임상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신약 개발 업체이며 기술 수출이나 추가 기술 수출 가능성으로 최근 편입했던 G2G 바이오와 큐리언트와 펩트론과 퓨처캠 또한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임상 성과가 좋은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한다면 수익률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매도 타점을 알고 싶거나 변곡점마다 대응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멤버십에 참여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출량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은 물론이며 출량파 최선 호주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회원에 즉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